조국 장관 사퇴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국 다시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도 보면 이번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여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혁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야당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만흠 원장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지금 조국 사퇴, 조국 장관의 사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뭐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잘한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예상했던 시점보다는 조금 빨라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당 일각에서 이미 이제 이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 조 장관을 사퇴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흘러나왔었고요. 특히 네. 최근 들어서 그런데 그 시점이 대략 한 어찌됐건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네. 1월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당겨진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 역시 그거는 뭐 최근에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진보층 내에서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저 지지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지지율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당이나 뭐 정부 쪽에 청와대 쪽에서도 이 같은 수치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 이런 좀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조 장관의 사퇴 시점을 상당히 좀 앞당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좀 지금 보고 계신 이 지지율 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좀 상당히 좀 좁아져서 지금 이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거의 지금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좀 이제 좁아진 그런 그 상황. 35.3 대 34.3. 그렇죠. 0.8% 정도. 0.9%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사실은 당에서도 계속 조사를 합니다. 특히 그 민주연구원 같은 데서 계속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들 핵심 지지층들의 여론의 추이 같은 건 또 따로 또 조사를 또 하거든요. 네. 아마 거기서 뭔가 좀 이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좀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당 쪽에서 먼저 청와대 쪽에다가 아마 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요.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 조국 장관이 한 2주 전부터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고 또 조국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당 관계자들 또 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진원지는 당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일까요? 뭐 민주연구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 뭐 양정철 원장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고 아마 그 민주연구원 쪽에서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최근에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보고를 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추정하는 또 다른 근거는 조국 장관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그 사퇴 압박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임명권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황들을 보면 교감이 없었다고 보이지만 교감이 평론가님께서는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네, 하고 있으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장관의 어떤 사이에 좀 더 모양새를 갖춰주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이로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것이고요. 네. 실제 그 전개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박사가 이제 당의 요청 의지 또 반영이 강하게 네. 반영될 거라 추정을 했는데 그게 맞느냐 뭐 맞지 않느냐를 떠나서 당 쪽이 특히 여론에 민감한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일반적인 지금 상황도 아니고 총선 일정에 접어든 상황에서 당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민심에 민감할 겁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가 화면에 봤던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뭐 여론조사의 지표뿐만이 아니라 예. 당에서 정치인들은 현장에서의 민심을 그대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대개 여당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를 벗어나서 민심을 쉽게 표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SNS 시대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독자적인 의견을 냈을 경우 집중 난타를 당하기 때문에 의견을 별로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아마 전달할 정도였으면은 여론 지표로 나온 이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네. 과연 이 상태로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말까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조국 장관의 사퇴의 타이밍과 모양새는 이게 최선이었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 장관 내정 단계부터 전 반대를 했었던 입장이고 또 임명 강행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바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명을 강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시점 선택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뭐 모든 그 개혁 입법도 완료가 되고 네. 또 지금 뭐 그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안도 마무리되는 시점. 그렇게 보면 올 연말 정도 지나서 그때쯤 사실은 이제 물러나더라도 물러나는 게 제일 모양새도 좋았고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시기를 불가피하게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벌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한 것도 뭐 그때 상당히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그런 카드로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때 그 결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결정 역시 뭔가 이례적인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전제하면 역시 이제 뭔가 그 내부적인 어떤 그 균열 양상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많이 동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여당 있거든요. 내부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뭐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이 이미 지지세가 좀 돌아섰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균열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그동안 그 진보세가 강했던 수도권 일대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승세를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수도권도 이러다가는 전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이제 그 반영이 돼서 그 의견이 청와대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정치권을 좀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 것 같고, 앞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에선 대통령 머릿속에 오늘 나온 발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국, 윤석열 환상적 조합의 검찰 개혁은 뭐 오늘은 꿈 같은 희망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희망이었겠죠. 네. 이 대통령이 조국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 이거를 9월 9일 날 임명식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내정이 됐을 때 또 내정되기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일 때 윤석열 총장 임명됐죠. 이후에 조국 장관 당시에 윤석열 민정수석일 때 두 사람을 조합해 가지고 석국열차 이렇게 환상의 조합이라고 했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9월 9일 날 임명했을 때는 이미 그 전달 27일 날 압수수색했던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간의 조합을 기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언론들에서 두 사람 간의 충돌의 여지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은 당시 메시지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하고 검찰총장은 총장의 역할만 한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명 당시에도 두 사람 간에 뭔가 조화가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가능할지 실제로 진행되고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장관 주변 관련된 지금 수사에 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뭔가 지혜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책임을 가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통제도 없어지고 자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초기에 기대했던 석국조합, 석국열차에 대한 조합을 과연 임명시에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제가 이 문제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이제 물러갔는데 이후에 그러면은 우리 정세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그동안에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있었던 집회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국정 운영에서 여야 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통령은 과연 이후에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서는 큰 변화는 조금 보기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얘기하는 것이 조국 장관은 중도 하차를 하게 됐지만은 그동안에 본인이 불쏘시개란 말 했다시피 상당한 지금 검찰 개혁에 디딤돌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 대신 그동안에 이렇게 진통을 만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남은 과제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언론의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조국 장관에 관한 문제가 결국은 검찰의 문제, 언론에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걸 시사하는 쪽이어가지고 과연 그것만 가지고 이후에 전국의 해법이 될까? 보통 송구하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으면은 최근까지 적어도 불쏘시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과정에 있었던 2달간에 걸쳤던 갈등, 서초동과의 또 광화문의 갈등 이런 문제를 이끌고 온 것에 대한 청와대의 뭔가 인사참모 역할이라든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에 대한 뭔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현재의 여론 추이도 반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하게 대목들은 됩니다. 좀 아쉽다. 지금 네. 국정 운영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대목이라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죠? 아, 네. 그럼 다시 확인되는 대로 다시 속보는 전하기로 하고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좀 국정 운영에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준비 중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야당 쪽에 제안을 이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뭐 청와대 차원에서의 그 영수회담이랄지 뭐 이런 것을 지금 조만간 제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어찌됐건 뭐 보수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사퇴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계로 아마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부 여당 또 청와대 모두가 지금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프레임을 가능한 한 빨리 전환시켜야 지금 사실은 지지율 반등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정치 뭐 협상 회의도 이제 조만간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야당도 이렇게 되면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계속 이게 지금 뭐 국정감사를 조국 대전으로 끌고 간다든지 네. 또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문제로 끌고 가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워져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보수 야당도 빨리 지금 전략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것 같고, 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가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 영수회담은 뭐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뭐 다시 협치 얘기 나오겠죠. 협치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그래서 당분간은 그 양쪽 다 지금 전략 재정비 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네. 본다면 갈등 수위는 당분간은 좀 많이 낮아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과 함께 조국 장관이 사퇴를 언제 결심했는가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강기정 수석도 최종 시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퇴 시점이라고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만약 그런 교감이 있었다면 대신 발표의 형식은 전격적으로 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정도로 결정이 됐다면은요. 오늘 2시에 원래 예정됐던 수보회의를 늦춘다고 발표를 했을 것인데 발표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그 시간에 조국 장관 사퇴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제 결정됐다면은 이후에 발표는 좀 전격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변화 과정 좀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그동안에 뭔가 이런 정부가 특히 이제 집권 세력이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보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조금 인적인 뭔가 변화를 줘보려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장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대개 이제 청와대 참모진에 뭔가 좀 가시적인 변화를 주는데 근래 이른바 문재인 정부 2기 참모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여지도 없고 해가지고 과연 어느 분야를 가지고 뭔가 새롭게 다짐하는 이걸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망 같은 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법으로 어떻게 여야가 이견을 좁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네. 어려울 걸로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해서 네. 일단 그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법안은 성사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수 야당도 무조건 반대로 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도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부분도 아마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략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좀 수정 작업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아마 사안별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골라서 추가 협상을 진행을 해서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좀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공수처가 어떤 형태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네. 아닌가 자,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이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지금 시점에선 윤석열 총장이 이 사퇴 보고를 받고 아무 말도 없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 머릿속에는 어떤 좀 구상이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일단 이제 이후부터는 법무부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까. 조국 장관이 빠졌기 때문에 대행이든 누구든 간에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해왔던 것이 너무 심할 정도로 했다면은 그거는 이제 지휘 체계를 통해서 조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하고 관련해 가지고 동반 사퇴 얘기를 한 좀 사람들이 상상해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동반 사퇴보다는 이후에 수사의 기조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자면 저는 수사의 기조는 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게 또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거고요. 대신 오늘은 당장 이제 남편인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오늘 소환 조사는 중간에 중단하긴 했었는데 일단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 하도 언론들에서 장관을 둘러싼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끌다 보니까 국민들의 갈등도 길어지고 있다. 빨리 끝내달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일정은 여유롭게 수사는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